오늘 관절, 오늘 조인트 가디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들으셨죠? 관절은 근육이 보호한다. 관절의 조인트보다 더 중요한 게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봤어요. 관절이 불편한 원인. 한 50쯤 되셔가지고 관절이 나는 멀쩡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50년을 벌써 써왔더니 여기저기 이제 막 불편한 곳들이 나오잖아요. 그 관절이 불편한 원인을 이렇게 한 10가지로 따져봤어요. 1번이 연령의 증가, 나이 탓, 나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관절을 보호를 잘 해야지 지금 관절이 이제 50년 후까지 무사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량의 부족. 같은 근육이 같은 관절을 같은 나이더라도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다쳐도 회복도 빠르고 관절이 근육의 힘으로 또 작용이 돼요. 근데 근육이 없으면 나이 드신 할머니들 정말 다리 근육 다 빠져가지고 있으신 분들 점점 근육이 부족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관절 여기저기 아프고 못 걸어다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3번 지나친 하중. 하중이 1kg가 늘을 때 무릎이 받는 관절이 4배래요. 제가 지금 다리가 다치고 나서 지금 한 6, 7kg가 썼어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한 30kg 가까이의 하중을 더 받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속적인 자극이나 잘못된 자세나 두 개가 연관될 수 있는데, 이제 뭐, 만약에 뭐, 십자수 뜬다고 막 손을 계속 자극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진짜 뜨개질 한다고 맨날 움직여. 그럼 그 움직이는 부분만 자극이 오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자세. 만약에 새끼발가락이 아파. 그럼 거기 안 닿게 하려고 자꾸 안쪽으로 힘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다른 쪽으로 무리가 가고 자세도 휘어지고 그럼 다른 쪽이 또 아프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자꾸 오른쪽 다리에 힘을 덜 주다 보니까 왼쪽 다리에 자꾸 힘이 더 가고 자세도 자꾸 그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골반도 틀어지고 그래서 자꾸 찍어보면 그 아픈 쪽을 피해서 다른 쪽이 자꾸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상, 뭐 물리적인 외상, 충격, 뭐 넘어졌다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고관절 부분을 다치시게 되면은 거의 사망까지 이르세요. 젊은 사람들은 다쳐도 뭐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나이 드셔서 뼈도 약한데 거기다가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그렇게까지 되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유전적 요인, 자가 면역 질환은 다들 아시다시피 루마티스, 관절염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좀 받는지 머리가 좀 지금 관절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대부분 이 부분이 이 관절강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차 있으면 되게 이제 건강하다 그러죠. 근데 아까 나이나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 부분이 자꾸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뼈가 이제 위아래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그 뼈에 서로 붙지 않게 잘 조절을 해주고 그래야 그 부분이 튼튼하고 이제 두꺼워져야 우리가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자꾸 그 부분이 얇아지니까 위아래 뼈들이 부딪히고 그리고 이 연골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이제 막 잘못하면 깨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제가 걸을 때 이제 삐걱삐걱 하면서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통증이 그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에 따라서 자꾸 이제 줄어들고 말라붙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 위에 관절이라고 보이시죠? 그 관절이 얼마나 내 다리를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내 무릎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게 이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안을 채워주고 그리고 관절을 키워줘서 근육을 키워줘서 이거를 잘 잡아줘야 돼요. 그럼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죠. 이 안을 이렇게 연골에 2가지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콜라겐, 하나는 프로테오글리칸. 이 프로테오글리칸이 이렇게 2가지가 그 안에 촘촘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연골에. 그러면 콜라겐,
연골내 유연하고 빽빽한 조직을 만들어 관절에서 스프링과 같은 탄성을 줍니다. 우리 콜라겐도 나왔잖아요. 콜라겐도 나와서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콜라겐으로 먹지 않으면 단백질하고 비타민 C를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서 합성이 되는 거죠. 원래는 콜라겐이 원래는 나와야 돼요, 몸에서. 근데 이제 20세를 전후로 해가지고 자꾸 이제 줄어들면서 나이가 드실수록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합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단백질하고 비타민 C를 드시면 그나마도 콜라겐이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루 콜라겐으로 먹어도 좋은데 먹는 거 이제 위를 통해서 먹는 거는 이제 또 한계가 있으니까 흡수되는데 아무리 이제 저분자고 그래서 좋아도 흡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단백질하고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서 합성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프로테오기글리칸 이거는 수분과 결합하여 젤을 형성하고 체중의 6, 8배에 달하는 충격을 흡수하여 완충작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연골을 만들고 그 연골이 작용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안을 뭘로 채워줘야 되느냐? 제일 먼저 글루코사민, 우리가 많이 아는 글루코사민. 우리 맨날 홈쇼핑 들어보면 글루코사민 맨날 나왔잖아요. 글루코사민이 연골의 주요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글리테오글리칸, 프로테오글리칸을 생성하는 전구 물질이고 그게 결국은 이제 부드럽게 윤활유의 역할을 해주시고 30대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지게 되니까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겠죠. 글루코사민.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줘야 되는 게 MSM이에요. MSM 요즘 많이 먹어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MSM이 결국은 이것도 이제 연골의 완충작용에 도움을 주고 콜라겐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돼 있는데 옛날에 유황온천 해가지고 왜 임금님들 뭐 영조, 정조, 막 세종 다 나오던데 그런 분들이 피부를 좀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유황온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깨끗하게 피부를 씻고 나왔다. 뭐 성경에도 나오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뭐 어디 가가지고 씻었더니 뭐 깨끗해졌다. 그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유황이에요. 그 유황인데 이게 이제 먹는 거잖아요. 콜라겐이랑 완충작용, 불편감을 감소해준다 해가지고 요즘 MSM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홈쇼핑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보스엘리아. 보스엘리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나왔죠. 홈쇼핑에서 연구하면 보스엘리아에서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 제품이 뭐 보시다시피 관절염 증상 완화, 면역력 증상, 항진, 항염, 뭐 상처 치유 여러 가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이게 왜 유행처럼 나왔다가 없어졌냐. 그 성분이 좋긴 한데 파는 거에는 너무 조금 들었었대요. 그래서 그런 걸로 효과가 있나 없나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요즘은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스엘리아 나왔다가 MSM 나왔다가 글루코사민 유행했다가 요즘 이제 나오는 게 콘드로이친 되더라고요. 요즘 많이 보이는 것들이. 콘드로이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요즘 판매되고 있거든요. 콘드로이친도 결국은 관절과 연골 분해 효소를 억제하고 새로운 연골 형성을 촉진한다. 이 콘드로이친이 상어유래 콘드로이친 해가지고 상어 부분에 저렇게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행처럼 어떻게 보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거는 이 모든 게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한꺼번에 먼저 처음부터 다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 먹어서 그게 효과가 있냐 없냐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거는 이 성분들이 다 원래 들어있었어요. 지금처럼 뭐 유행할 때 뭐 들어있고 이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다 들어있었고 여기에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든가 비타민 C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있었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왜 이게 이전에 있던 게 다 어디로 갔지? 그림이 많이 날라간 것 같은데요? 아, 어쨌든 저희는 이 조인트 가드가 이 모든 성분이 다 들어있어서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데 그 일례로 저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그 다리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맨날 자면은 다리가 벌떡벌떡 일어난대요, 다리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잠을 편하게 못 주무시고
이제 맨날 다리가 이제 막 뭐 벌레 기어가듯이 막 그러면서 옆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 다리가 벌떡벌떡 일어났대요. 근데 제가 조인트 가드 골든팩하고 햄맥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원래 저희 어머니는 아메이 뭐 뭣도 모르면서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드렸더니 그 다음날 봐서 어머 야 그거 약 너무 신기하다. 내가 다리가 벌떡벌떡해서 진짜 나도 깨고 옆 사람도 놀라서 깼는데 그거 먹으니까 그런 증상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아픈 것도 훨씬 낫더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그거는 계속 제가 대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드세요 했어요. 근데 용돈을 이제 20만 원씩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엄마 대드리고 있고요. 그거는 정말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이 칼맥디하고 골든팩. 물론 조인트 가드만 드셔도 괜찮죠. 근데 한 가지만 먹어서 우리 몸에 이제 단일화되는 건 없잖아요. 내가 무릎이 안 좋은 건 다 어딘가 다른 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꾸 이제 안 좋아지니까 거기도 안 좋은 거, 내가 안 좋은 곳은 나타나는 것뿐이지 안 좋은 거는 이제 한 군데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인트 가드보다 더블 X도 들어있고 다른 것 오메가도 들어있는 골든팩을 드시면 효과가 훨씬 빠른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조인트 가드를 줄 때 조인트 가드에 같이 주는 게 있잖아요. 칼맥디 그리고 이제 근육 머슬 파워 부스터 콜라겐 같이 주잖아요. 이게 같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같이 꼭 먹었으면 효과가 더 좋다 이거죠. 제가 빼놓지 않고 먹는 것이 정말 전 귀찮아가지고 저녁에도 잘 빼먹고 아침에도 잘 빼먹거든요. 그래서 조인트 가드하고 칼국수는 절대 안 빼먹고 꾸준히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에는 발목이 왼쪽 다리가 이제 발목이 이제 나갔었어요. 인대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인트 가드를 먹고 났더니 어느 순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되게 둔해서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지? 왜 내가 아이고를 안 했지? 이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인트 가드를 먹고 딱 3일 만에 알겠더라고요. 조인트 가드를 먹고 나서 3일 되니까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는데 제가 또 자다가 다리가 벌떡해가지고 깨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엄마보단 심하지 않았겠지만 저도 벌떡 깨서 못 자고 되게 밤에 민감해 보이지 않지만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이러는데 정말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고 이러는데 밤에 자려고만 누우면 다리가 스멀스멀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딱 집은 말하기가 뭐한데. 근데 제가 칼맥디를 먹고 나니까 훨씬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조인트 가드랑 칼맥디는 빼놓지 않고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머슬 파워 부스터가 나왔잖아요. 제가 정말 한 4개월을 누워있다시피 했더니 다리 다치고서 누워있다시피 했더니 근육량이 엄청나게 줄은 거예요. 근육량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근육이 한 23 뭐 이렇게 나갔던 게 20으로 떨어졌어요. 근육이 3kg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뭘 움직여도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뭐 미팅 한번 왔다 가고 뭐 누구 한번 만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이어트 M도 시작했는데 살을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육을 키워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라이드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제가 걷는 걸 좋아해서 걷기는 운동이 안 돼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야 걷는 게 얼마나 좋은 운동인데 이러고 굉장히 걸었거든요. 1시간, 2시간씩 걸었거든요. 근데 걸으면 문제는 정확한 자세에서 내가 허리 펴고 정확한 자세에서 빠른 속도로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걸음으로 걸어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체지방을 빼는 데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근육을 키우는 데는 사실은 조금 미미해요, 효과가. 근데 내가 내 체중을 이기지 않고 내가 다 지니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근육 운동 중에 하나가 수영이잖아요. 아쿠아. 근데 그 수영은 솔직히 겨울에 해보셨어요? 여름에는 굉장히 좋아요. 시원해서. 근데 겨울에 해보면 하루 가서 추워서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말리고 나오려면 춥고 떨리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곤해요. 수영이 여름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피곤해요. 근데 우리 라이드 나왔잖아요. 제가 라이드를 사놓고도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었어요. 근데 요번에 걸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다른 거 뭐 제가 진짜 뭐 PT를 한번 끊어볼까 고민을 했는데 옛날에도 한번 끊었다가 딱 7일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되겠다. 라이드를 타보자. 그리고 라이드를 탔어요. 라이드가 약간 이제 돌리기 뻐거울 정도의 상태로 돌려놓고 허벅지와 발목과 종아리의 힘으로 정말 다리를 돌리다 보니까 한 5km가 제 목표인데 5km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약속에서 나가야 되면 조금 빨리 걸으면 한 20으로 막 돌리면 20, 30으로 돌리면 한 20분. 그냥 천천히 내 하던 스타일대로 하면 한 28분 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니까 정말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무릎에 하중은 덜 가죠. 그리고 그냥 하다 보니까 허벅지가 조금 탄탄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종아리나 허벅지가. 그걸 하고 나서 단백질을 먹어주면 좋은데 그거 하고 나서 파워부스터를 먹으면 또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어주면 근육 생기는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콜라겐이 이제 저분자기 때문에 저번에도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아 거기 콜라겐이 뭐 2,500이라는데 자기는 뭐 어디 다른 걸 먹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 거기가 3,000이 넘는데요. 근데 그게 뭐 이제 많이 사야지 뭐 얼마이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아 너무 비싸가지고 아메이 거를 알아보려고 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소리 들으면 반갑지 않아요? 아메이 얼마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이러면은 아 아메이 왜 이렇게 비싸 이러는데 다른 다단계를 통해서 그렇게 구매하신 분들은 우리 걸 전화하면은 아메이 왜 이렇게 싸요? 이래. 너무 반가운 소리죠. 오히려 대답하기가. 근데 자기는 3,000이 넘는데 이거 2,50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흡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2,500인데도 기술력이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료부터 다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한테 내놔도 진짜 뒤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그냥 만들어진 거 파는 거고 3,000이라 그래도 나한테 흡수되는 게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자기가 그럼 나중에 그거 끝나면 한번 먹어보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끝났는데 저는 이제 콜라겐 구매하신다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콜라겐 이렇게 해도 좋지만 단백질하고 비타민C 드시면 더 좋아요. 그걸 드시면서 급하게 빨리 필요하신 분들 요거 같이 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번에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124,000원 아무것도 안 줘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사야 되는데 정말 하나씩 따진 게 거의 한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저희 저렇게 들어있는 것들이 한 포에 7,000원,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저만큼 50,000원 가까이 되는 저만큼의 제품들이 공짜로 준다니까 저거는 정말 1년치 아니라 2년치라도 숨겨놔야 될 판이고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용실 가가지고 미용실 제가 다니는 데는 조금 이제 동네 미용실 싼 데이기 때문에 가면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할머니들은 뭐 말하다 보면 무릎이 안 아프다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면 조인트 가이드 이게 너무 좋아요 얘기를 하면 한번 먹어볼게 이러더니 정말 3통을 한꺼번에 사가셨어요. 먹어보고 정말 자기는 다 먹어봤대. 먹어봤는데 상관이 없더래요. 뭐 좋은지 모르겠더래. 근데 이건 먹어보고 너무 좋다고 한꺼번에 3통을 사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어봤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잖아요. 저희 아는 지인 언니도 체격이 한 100kg 가까이 나가요. 근데 그 지인 언니가 딸이 셀트리온을 다녀요. 얼마나 많이 좋은 거 갖다 주겠어요. 외국 갔다 올 때마다 좋다는 거 다 갖다 주죠. 근데 그분이 자기는 맨날 권할 때마다 보셀 먹고 있대. 요즘은 MSM 먹고 있대. 근데 그분한테 제가 그거를 권해드렸더니 나 보셀라도 먹고 뭐 이렇게 이 사진이 여기서 나오네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리려고 넣긴 했는데 순식간에 지나가서 근데 그게 보세를 먹고 있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효과가 없으면 못 느끼면 못 느끼잖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조인트 가드를 권해드리면서 하도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럼 그걸 끊고 이것만 드셔보세요. 아니면 요것만 드시고 그거를 드셔보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드셔보세요. 그랬는데 목발 짚고 다니던 언니가 목발을 내려놨어요. 정말 한 3, 4년 지나니까 목발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목발을 어떻게 왜 지팡이를 왜 안 짚어? 이러니까 아메이 조인트 가드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효과가 좋고요.
제가 그래서 조인트 가드와 아까 보셨다시피, 왜 또 안 넘어갔대요? 저 아저씨가 컴퓨터를 또 만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조인트 가드를 꾸준히 먹으면서 운동을 하죠. 이렇게 머리에다 그 쓰는 30분이 아까워서 머리에다가 쓰고 뱃살도 조금 더 빠질까 해서 우리 박경자 리더님이 우리 박경자 스폰서님이 맨날 이거 잘 때도 끼고 하신다 그래서 저도 뱃살을 좀 빼줄까 해서 이제 머리에 쓰고 배에다 차고 그러고서 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같이 이제 껴놔 봤고요. 관절은 관절에 좋은 거를 많이 아까 이제 그 부분에 채워야 되는 거 볼스엘리아, 글루코삼, MSM 많이 얘기했잖아요. 스폰드로이친까지 그거를 많이 먹으면서도 거기에 근육을 키워줘서 보호를 해야 돼요. 근육에 라이더 타면은 최고로 좋고요. 그 근육이 만약에 라이더가 안 된다거나 다른 걸 또 더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최지향 강사님이 관절에 좋은 운동을 알려드릴 겁니다.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리더님. 어떠셨어요? 예, 귀에 쏙쏙 들어오시던가요? 예. 인사 먼저 드릴게요. 저는 뉴트라이트 체험 강사 최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더님 혹시 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러 가시는 건가요? 너무 좋으시죠? 빨리 식사하시고 싶으시죠? 그냥 못 보내드립니다. 자, 사실은 우리 앞쪽에서 이미 관절이라던가 연골에 대해서 강의를 주셨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살펴보니 우리 리더님들이 끄덕끄덕 이해하시는 리더님도 계시고요. 이렇게 허공을 잠시 보고 계신 리더님이 계셔서 안 되겠다.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검하는 차원으로 PPT 빨리 넘기면서 관절과 연골 한 번 더 체크하고요.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은 운동과 그냥 나는 요즘 좀 뻐근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가 있어요. 리더님, 짜잔. 뼈에는 있고 연골에는 없는 것. 혹시 나는 이 문제의 답을 안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뼈에는 있고 연골, 네, 리더님. 박수 드릴까요? 우와, 저희 선물 같은 건 없나요? 선물 제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리더님 뭐라고 말씀 주셨어요? 신경.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가 있어요. 나는 알 것 같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리더님.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리더님. 뼈에는 혈관과 신경이 있기 때문에 뼈가 골절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 어때요? 아파요.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어요. 다 닳아서 없어져도 뼈와 뼈가 닿기 직전까지 가야지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뼈와 연골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셨죠? 껍질은 딱딱한 치밀뼈로 되어 있고 안쪽은 구멍 숭숭 뚫린 해면뼈입니다. 이 해면뼈에 골수라는 게 흐르고 있어요. 리더님, 골수는 뭐 하는 곳이죠? 맞아요. 피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조혈공장, 저혈구, 복혈구, 혈소판들을 모두 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니까 뼈의 껍질 부분에 혈관이 붙어 있구나. 신경 붙어 있구나. 그러니 골절 생기면 아픈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임신을 경험해본 우리 여성 리더님들, 우리 아이들 몇 주 파악할 때 뭐 보는 줄 아시죠? 아이의 어느 뼈를 보나요? 머리뼈를 보고 주수를 파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어느 뼈요? 맞아요. 종아리뼈입니다. 종아리 장골의 길이를 가지고 6주부터 판단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뼈는 종아리뼈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성장기가 되면 성장판이 위아래로 있고 저 부분이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청소년기에 뼈가 완성이 되는데요. 여아들은 18세, 남성은 21세가 되면 뼈의 성장이 완료가 돼요. 리더님, 뼈가 다 만들어졌다? 거기서 끝날까요? 슬슬 리모델링이 시작됩니다.
우리 리더님들 한 가정에 오래 사시다 보면은 뭐 발라야 돼요? 벽지도 좀 발라야 되고 장판도 좀 교체해야 되고 우리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리모델링 하려면 제일 처음 뭐부터 하셔야 되죠? 철거, 뜯어내야죠. 싹 뜯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필요한 부분을 보수해야 되잖아요. 우리 뼈가 1년에 약 15% 정도의 새로운 뼈로 교체가 되는데요. 몸 전체에 있는 뼈가 교체되는 시기는 7년에서 10년입니다. 자, 그럼 리더님 오늘 우리의 몸의 뼈 10년 전에 그 뼈다 아니라? 아니다. 네, 10년 전 뼈와 지금 내 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뼈는요, 뼈는 몸을 지지하기도 하고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뼈에 낡고 오래된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빨간색 파골세포가 존재하고 그 파골세포가 갉아먹은 자리를 채우는 도골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이 파골세포라는 아이는 생각보다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파골세포는요, 굴이나 말미잘처럼 생겼어요. 뼈의 표면에 쫙 달라붙어서 칼슘을 녹이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도골세포가 따라오면서 미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파골세포의 크기는 대형세포인데 도골세포는 그 크기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이 두 개의 세포의 비율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파골세포가 마구마구 굴삭기처럼 파헤치고 지나간 자리를 메울 수가 없으니 그 자리는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약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골감소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뼈에서는 이 두 개의 세포의 활성 정도가 높아야 돼요. 이 비율이 깨짐과 동시에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 당연히 골밀도가 감소가 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더님의 지금 몸에 있는 뼈 어떠세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제대로 비율을 맞춰서 형성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요. 난 잘 모르겠다. 나는 좀 요즘 좀 특히나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생각하세요. 아, 원료가 부족할 수 있겠구나. 재료를 좀 채워준다면 어떨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뼈의 원료가 되는 것은 칼슘, 인, 마그네슘.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비타민 D. 그리고 철분, 구리, 아연은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되세요. 왜? 내가 섭취한 단백질이 관절에 도움을 주는 콜라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분, 구리, 아연과 같은 보조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 칼슘 열심히 먹는데 뼈 왜 안 튼튼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아, 그거 칼슘만 먹어서 그래. 칼슘만 드셔서 그런 거다. 비타민 K 별표해 놓으세요. 자, 비타민 K는 뼈에 있는 칼슘이 용출되는 걸 막아줘요. 반대로 혈액에 넘쳐나는 칼슘들이 세포 안으로 과도하게 들어가서 석회가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관절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단백질이라는 아이를 섭취했을 때 우리가 노년기에 좀 더 건강한 연골과 뼈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골대사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콜라겐 형성에 관련돼 있는데요. 나 얼만큼 먹으면 돼요? 체중이 60kg 정도 나가신다면 하루 72g 정도 드시는 거 권장드려요. 나 운동 1도 안 해요. 관계없어요. 운동을 하시든 안 하시든 65세 이상이라면 단백질 섭취량을 좀 더 늘리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 골격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여성 리더님들, 나 젊었을 때 S라인이었다. 야, 나 한 몸매 했는데. 이러시는 리더님들은 나이가 드시면 더 조심하셔야 되세요. 왜 그럴까요? 골반뼈가 클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중력의 하중은 더 커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년기의 뼈 건강을 생각하면은 골반뼈 별로 크지 않고 S라인이 아니고 그냥 일자 몸매가 더 뼈에는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 마그네슘을 400mg 섭취한 여성들은요, 200mg 미만 섭취한 여성들보다 어디? 고관절 뼈 밀도가 훨씬 더 높더라. 2, 3% 가까이.
이것만 생각해도 아, 이게 칼슘만 강조할 게 아니라 비타민 K와 함께 마그네슘 챙겨야 되겠구나. 그러면 연골은 어떡할까요? 혈관과 신경 없다고 했으니까 닳아 없어질 때까지 놔둘서는 안 된다. 우리 이거 아까 보셨죠? 아, 연골이라는 아이가 있어야 뼈를 덮어주고 뼈가 직접 닿지 않아야 아프지 않고 얘를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는 활액이 분비되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 계시죠? 아, 무릎에 물이 차서 물 빼러 간다. 들어보셨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물 빼러 간다. 예. 그 물 어디서 나온 거죠? 왜 생겼죠?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연골이 손상이 되게 되면요. 저 손상된 부위를 메우기 위해서 이물질 같은 것들이 달라붙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 달라붙는 표면적이 매끈하게 달라붙지 않고 뾰족하게 비정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뾰족한 것들이 닿으면 어때요? 아파요. 그러니 또 불편감을 주니까 활액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분비가 돼요. 기존에 분비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활액이 분비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퉁퉁 부어요. 그런데 그 많아진 활액에 뭐가 둥둥 떠다녀요? 이물질이 떠다니니까 혼탁해지니까 영양분 제대로 공급 못하고 통증이 더 심해진다. 사실 그 물을 뺀다라는 건 일시적인 거죠. 의미가 크게 없어요. 예. 자, 글루코사민과 MSM, 비타민C, 오메가3 다 보셨던 내용입니다. 왜 함께 적어놨죠? 각자 따로 섭취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절 영양소와 연골 영양소 각각 다르니 참고하셔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글루코사민의 내용에 대해서는 연골에 존재하는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걸 형성시켜주는 물질이구나. 내가 먹어야 되겠네? 주의하실 점 있죠? 글루코사민 해외 직구로 마구마구 사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을 올려요. 예.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지 않다. 우리가 먹는 양 500mg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우리 관절이 안 좋은 그 고객님에게 글루코사민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분이 만약에 혈당 장애가 있는 당뇨 환자라면 무슨 생각하셔야 되세요? 정량 섭취를 권장하는 게 좋겠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소비자분 입장에서는 믿고 드실 수 있다. 해외 직구 뭐 얼마요? 1000ml, 2000ml, 3000ml. 일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MSM은요, 12주 정도 꾸준히 드셨을 때 이 콜라겐 합성에 도움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불편감, 통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 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리더님, MSM을 먹었는데 머릿결이 좋아졌다. MSM을 먹었는데 염증이 완화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부 콜라겐 형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거 추천드릴 만한 내용이다. 라고 봐드리겠습니다. 자, 리더님, 100세까지 걷고 싶으세요? 아니, 이렇게 꿈을 소박하시다고요? 걸으시려고요? 100세까지 뛰셔야죠. 왜 걷는데 만족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100세까지 뛰기 위한 관절과 근육에 필요한 몇 가지 운동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요, 계속 앉아 계시니까 졸음도 오고 나가고 싶고, 그런데 제가 너무 눈에서 막 불을 쏘듯이 쳐다보니까 나가지를 못하겠고 불편하셨죠? 자, 세 번째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는 어깨 운동과 두 번째는 무릎 관절을 꽉 잡아주는 대퇴사 근육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밸런스에 관련된 운동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 내려놓고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